동일공업고등학교 자동차과 1학년 학생 여러분, 교사 박태환입니다. 5월 2주차 1학년 기초제도 4교시 온라인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교시 이론 수업에 이어서 4교시에 또한 이론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교시 시작하겠습니다. 단면도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서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회전단면도에 대해서 설명하면 회전단면도는 물체를 축의 수직인 면으로 절단하고 절단면을 90도로 회전하여 도형의 안이나 밖에 도시하는 단면도입니다. 투상도 안에 겹쳐서 표시하는 회전단면도의 예를 살펴보자면, 자, 이렇게 이제 원래 이제 물체는 이렇게 이제 세워져 있는 건데, 자, 90도로 이렇게 이제 회전시킨 겁니다. 왼편으로 이렇게 세운 거라고 보면 돼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세운 상태에서, 자, 이렇게 이제 임의의 이제 중심 위치를 이렇게 이제 수직으로 내려친 게 이제 절단면이라고 선생님이 단면도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이제 그려가지고, 자, 이 중심 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이제 해칭선을 그리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고, 이것도 이제 중심 이제 위치 기준으로 이제 절단면 단면도 여기 이제 중심 위치 기준으로 이렇게 해칭선이 이렇게 또 그려져 있죠. 자, 이런 이제 다시 설명하면 이제 절단면을 이제 90도로 이렇게 회전한 게 이제 회전 단면도의 특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가장 쉽겠습니다. 자, 뭐 이어서 회전 단면도는 물체를 축의 수직인 면으로 절단하고 절단면을 90도로 회전하여 도형의 안이나 밖에 도시하는 단면도고, 투상도 중간을 파단하여 표시하는 회전 단면도의 예는, 자, 이것도 맨날 일으켜 세운 이제 형상이라고 가정하면, 이 이제 물결 모양이 이제 파단선인데, 이거를 임의로 여러분들이 이제 재료가 이제 부서졌다고 이제 가정을 하고 이렇게 이제 물결 모양을 쳐서 이제 중간 위치 부분에 이렇게 임의의 이제 형상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리시는 겁니다. 자, 이 형체도 마찬가지로 임의로 물결 모양으로 파단을 만들어서 파단선을 긋고 이렇게 임의로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이제 단면도를 이렇게 그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도 단면도고 이것도 맨날 다 단면도입니다. 단면도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 자, 이것도 이제 회전 단면도는 물체를 축의 수직인 면으로 절단하고 절단면을 90도로 회전하여 도형의 안이나 밖에 도시하는 단면도이다. 투상도 안에 겹쳐서 표시할 때와 밖으로 표시하는 회전 단면도의 예는, 자, 이것도 이제 자, 고리 모양인데 이 고리 모양의 이런 이제 정면도를 이렇게 이제 단면도가 시킨 모양이에요. 자, 근데 안쪽에 이렇게 이제 해칭선을 그려서 단면도를 그리면 여러분들 헷갈리겠죠? 이 헷갈리는 걸 이렇게 밖으로 꺼낸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밖으로 꺼내서 가지고 이렇게 그리는 것도 이렇게 이제 회전 단면도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왜냐하면 이렇게 이제 그리는 게 이제 회전 단면도의 예라고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조합에 의한 단면도에 대해서 설명하면, 조합에 의한 단면도는 절단면을 2개 이상 설치하여 전 단면도와 같이 동일한 평면으로 그리는 단면도이다. 단면을 보는 방향을 명확하게 해주기 위하여 절단선과 상호관계를 나타내는 화살표와 문자 기호를 계단 단면도와 같은 방법으로 나타냅니다. 자, 앞서서 배웠던 계단 단면도와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이제 문자가 이렇게 표시되면 이 또한 이제 조합에 의한 이제 단면도로 하면 되는데, 이제 계단 단면도와 이 이제 조합에 의한 이제 단면도의 차이는, 계단 단면도는
그 단일 부품이고, 이 조합에 의한 단면도는 이제 복합 여러 개의 이제 부품이라고 여러분들이 그 차이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절단면도 이제 여러 개겠죠. 아무래도 절단면이 하나로 되어 있는 거는 계단 단면도고, 절단면이 여러 개로 2개 이상으로 되어 있는 건 조합에 의한 단면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자, 이렇게 이제 문자를 놓고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두께가 얇은 부분의 단면도는 얇은 판, 형광, 게스킷 등 그리고자 하는 단면이 얇을 때는 실제 두께 치수에 관계없이 하나의 아주 굵은 실선으로 나타내거나 절단면을 검게 칠합니다. 단면이 인접할 때에는 표시하는 선 사이에 약간의 간격 0.7mm 이상을 둡니다. 자, 이렇게 이제 0.7mm씩 이렇게 두면 됩니다. 간격 이렇게. 이거는 이제 속이 빈 깡통에 이제 단면도를 그린 거죠. 정면도. 이것도 이제 측면도를 그린 거고, 이런 식으로. 길이 방향으로 절단하지 않은 경우의 단면도. 자, 단면으로 도시하여도 의미가 없는 것. 축, 핀, 볼트, 너트, 와셔 같은 부품은 단면으로 도시하여도 의미가 없는 부품입니다. 이런 이제 기계 요소인 경우에는 도면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단면으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단면으로 그릴 경우에 이해하기 어려운 것, 리브, 바퀴의 암, 기어의 등은 길이 방향으로 절단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이제 부품들은 자, 길이 방향으로 절단하지 않은 경우에 단면도라고 여러분들 이거는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도형의 생략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대칭 도형인 경우의 생략 방법은 도면의 대상물인 도형이 상하 또는 좌우로 대칭일 경우에는 도면의 제작 시간이나 제도 용지의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 대칭 중심선의 한쪽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대칭 중심선의 한쪽 도형만을 그리고 그 대칭 중심선의 양끝 부분에 짧은 2개의 나란한 가는 실선 대칭 그림 기호를 그려서 대칭 도형임을 표시합니다. 대칭 중심선 한쪽의 도형을 대칭 중심선을 약간 넘는 부분까지 그립니다. 이 경우에는 대칭 그림 기호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이제 임의로 이쪽에 이제 정면도를 이렇게 딱 이제 단면도를 그리면 이 좌측이나 우측이나 이 중심축을 기준으로 대칭되는 형상이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한쪽만 이렇게 그리면 된다는 게 대칭 도형인 경우의 생략인 방법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렇게 단면도를 그린다는 거. 자, 반복되는 도형의 생략. 물체 내의 같은 모양의 도형이 여러 곳에 반복적으로 있는 경우에는 지시선을 사용한 치수 기입을 통하여 도형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같은 도형이 규칙적으로 나열되어 있을 때 반복 도형의 일부만 도시하고 위치만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실제의 모양 대신 투상도를 별도로 만들어 생략된 부분을 뜻하는 그림 기호 플러스를 피치선과 중심선과의 교점에 기입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반복되는 도형이 있는 형상의 단면을 그릴 때는 자, 여러분들이 이 12개 원을 다 그리려면 이제 번거롭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임의로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여 자, 이 10mm만큼의 자, 이런 이제 직경 10mm만큼의 이제 12개 원이 이렇게 이제 뚫려 있다. 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것이 이제 반복되는 도형의 생략인 방법이겠습니다. 자, 이어서 길이가 긴 도형의 생략에 대해서 알아보면
도면의 여백을 충분하게 활용하기 위하여 단면의 모양이 같거나 규칙적인 부분으로 길이가 길 경우에 중간 부분을 생략합니다. 물체의 길이를 단축하여 그리고자 할 때는 같은 모양의 파단선이나 지그재그 선을 사용하여 투상도를 짧게 도시하고 치수는 물체의 실제 치수로 기입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 길죠, 이게. 길이가 길 때는 이렇게 임의로 여러분들이 파단을 물결 모양 내가지고 이렇게 짧게 그리셔도 돼요. 이 짧게 그리는 게 이제 길이가 긴 도형의 생략의 이제 기본 개념입니다. 이렇게 파단을 임의로 여러분들이 내가지고 짧게 그릴 수 있다는 장점. 왜냐하면 그대로 그리면 이제 도면이 꽉 차서 보기가 싫거든요. 자, 이어서 그 밖의 정투상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조투상도는 경사면이 있는 물체에서 그 경사면이 실제 모양을 나타낼 필요가 있을 때 경사면에 평행한 별도의 투상면을 설정하고 그리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게 이제 별도의 투상면이에요. 이게 하나, 둘, 셋, 이게 이제 보조 투상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 말 그대로. 자, 두 번째 부분 투상도는 정면도를 보충하는 다른 투상도의 일부분만을 나타내는 것으로 또 충분할 때 파단선을 이용하여 필요 부분만을 그리는 투상도. 자, 이게 파단선을 이용하면 이렇게 부분 투상도를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부분 투상도를 그려야 여러분들이 이제 시각적으로 이렇게 이 형상에 대한 이해를 빨리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회전 투상도에 대해서 알아보면 대상물의 일부가 중심선과 일정한 각도를 가지고 있어 경사면의 경우처럼 투상면의 실제 모양이 나타나지 않을 때 그 부분을 회전하여 그리는 투상도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말 그대로 이런 회전체를 가진 형상을 그릴 때는 자, 이런 식으로 그려야 이 형상의 이런 이제 구동 방식을 이렇게 단면도를 보고도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국부투상도는 보조투상도는 경사면이 있는 물체에서 그 경사면의 실제 모양을 나타낼 필요가 있을 때 경사면에 평행한 별도의 투상면을 설정하고 그리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러한 형상일 경우에는 이제 국부투상도를 그려야 됩니다. 이렇게 작은 이런 구멍이 있는 형상인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별도 투상면을 이렇게 빼서 그리는 거. 부분 확대도인 경우는 도면의 척도로 인해 투상도의 특정 부분의 모양이 작아 그 부분을 자세하게 그리거나 치수 기입이 곤란할 때 사용하며 해당 부분을 가는 실선으로 둘러싸고 영문자의 대문자를 표시한 다음 그 부분을 다른 곳에 확대하여 그리는 투상도입니다. 확대한 도형에는 표시기호 및 척도를 표시합니다. 이런 이제 척도, 이 척도와 이 기호를 이렇게 부분적으로 이제 이렇게 빼서 그리는 거죠. 이렇게. 자, 도형의 표시 방법에 따른 같은 물체의 도면의 표시에는 자, 첫 번째 전체 도형의 표시한 예로는 자, 이런 뭐 부분 단면도도 아니고 말 그대로 이렇게 전체 도형을 다 그린 거죠. 이렇게 이거는 뭐 이제 전 단면도처럼 이렇게 이거는 이제 상하 대칭으로 그렸죠. 왜냐하면 어차피 아래쪽도 같은 모양으로 대칭되는 형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임의의 이런 이제 위치를 설정한 다음에 이렇게 이제 잘라내면 어차피 이 정도만 그려도 이제 전체 영상을 이제 작업자가 이해할 수 있고 이제 손님이 이해할 수 있는 이렇게 이제 단면도라고 여러분들은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상하 대칭 도형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이것 또한 이제 상하 좌우 대칭 도형으로 이제 표시하는 이유는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뭐 이제 뭐 오른쪽이나 뭐 아래 다 이런 식으로 원이 이렇게 이제 요 보면 원이 이제 24개가 다 표시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24개의 이제 지름의 발인 이렇게 표시되는 단면이다. 이런 건 다 알 수 있는 거고. 자, 이것도 이제 길이를 단축하는 거는 이제 크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파단선을 내서 이제 길이를 단축해서 이제 만드는 단면도죠.
뭐 이것도 다 여러분들 읽을 수 있을 거고, 이거 뭐 앞서 도면이랑 다 같아요. 이제 직경 8에 이제 24개의 원이 그린 이제 이런 이제 단면이거든요. 이렇게 이제 세로가 64고 이제 가로가 76이니까 이제 정사각형이 아니라 이제 직사각형의 이제 단면도라고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중간 이제 구멍도 이렇게 이제 반지름 5인 이런 이제 챔버를 이제 활용했죠. 이렇게 이제 챔버 활용해서 이제 그리는 건데, 자 이어서 계속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자 문제, 이런 이제 입체도의 그림을 보고 제3각법으로 완성된 도면에서 정면도를 전단면도로 나타내세요. 자 이렇게 이제 형상이 이렇게 있죠. 이렇게 이제 형상이 있으면 이 영상을 보고 이제 여러분들은 그걸 이제 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단면도를 이렇게 이제 그릴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전단면도죠. 이거는 이제 좀 부분 단면도라고 볼 수 있고, 근데 실습 방법으로는 이제 선의 용도에 맞는 선의 굵기와 모양을 정확하게 구별하여 제도하고, 투상선의 위치가 일치하고 투상선에 누락이 없어 선의 우선순위에 맞도록 제도하고, 직선과 원호가 접선으로 만나는 모서리 상간선은 표시하지 않습니다. 원의 중심선은 반드시 나타내야 되겠습니다. 단면을 적용한 투상도에는 수문선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절단면을 나타낸 해칭을 규격에 맞도록 표시하여야 하겠습니다. 자, 실습 결과에 대해서 알아보면, 자, 이렇게 아까 전에 설명한 대로 그리면 이렇게 이제 해칭선을 그려서 이렇게 단면도를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3, 4교시를 통해 학습한 단면도 및 여러 도형의 그리기에 대한 요약을 선생님과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면도의 표시 방법과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단면도의 표시 방법에는 해칭과 스머징이 있죠. 단면도를 그리는 방법에는 절단 평면을 설정한 후 단면도 부분을 표시하여 그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두 번째로 단면도의 종류와 도형 그리기는, 단면도의 종류는 전단면도, 한쪽 단면도, 부분 단면도, 계단 단면도, 회전 도시 단면도, 조합에 의한 단면도 등이 있어 정투상도를 보조하는 투상도는 보조투상도, 부분투상도, 회전투상도, 국부투상도, 확대도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형의 생략은 대칭도형의 생략, 반복도형의 생략, 기물체와의 부분 생략 등이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4교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긴 시간 동안 5월 2주차 1학년 기초제도 온라인 수업을 들으셔서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